소개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 담당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2의 추가경정예산 일반 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제2의 추경 세출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2,935만 8천 원을 증액한 172억 3,614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회의 수당이나 여비, 사업비 집행 잔액 등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 및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마포 공공기숙사 가전 설치비로 71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마포 공공기숙사 물품 구입 침대 의자 구입비로 183억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지원으로 3,680만 원을 증액, 지화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6개소에 43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2개소로 2,4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화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6개소에 7,2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화아동센터 어린이 통학차량 개조비용 지원으로 2개소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부족분으로 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확대 피해 아동 쉼터 인건비 부족분으로 8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중 석식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학기 중 평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으로 홍보용품 구입에 200만 원을 서비스 연계 제공 및 기타 지원비로 400만 원을 요보아동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 매칭 비율이 80%에서 86%로 변경되어 도비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1억 62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6개 사업에 4,220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년도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6개 사업으로 1,00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반환금 등 2020년 학기 중 토 공휴일 및 평일 급식비 집행 잔액으로 1억 2,66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예.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꿈, 희망, 미래를 위한 사전준비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하고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실 운영 예산이 이제 270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네,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예. 270쪽.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70쪽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예. 과장님이 찾고 계신 시간도 제가 지금 한 30초가 가네요 벌써. 아, 예. 이게 속초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예, 꿈, 희망, 미래를 위한 사전준비 컨설팅이라는 사업하고 네.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체험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꿈, 희망, 미래를 위한 사전 준비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지금도 한 30초 가고 있는데요. 이건 좀 위원장님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그러면 대입 지원 그 관련 아닌가요? 270조 대입 지원. 하단에 보시면 좀 이따, 예.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현장 대응 전용 차량 지원 차량비가 이제 3,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272쪽에 네네.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조사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제 영역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 아동학대 전담 팀에 대한 그 교육들은 다 받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교육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 향상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신규 직원 채용 아직 안 되고 현재 네네. 그 아동보호 전담 예, 직원 그 한 분에 대해서 지금 네. 교육을 예,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습니까? 언제까지는 아니고 오늘 안에 직원 한 분만 받으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예, 저희 보호 직원 담당 공무원분은 받았을 거예요. 네, 현장에 공무원 나가게 분, 되면 추동 대처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교육만으로 될까요? 현장 경험이 없는데? 교육 프로그램 속에 네. 아동 그 현장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이제 그 가서 2주 네. 동안 교육받는 실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교육에 좀 교육 초점 좀 비용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물어봤던 미래를 위한 사전 준비 컨설팅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쭈었는데 예, 지금 제가 네.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네. 대학 입시 대비로 인해서 일대일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그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된 거죠? 예, 대학 입시 네. 제도와 관련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 경동대 강의실 직비 구입비, 강용 테이블, 강의실 의자 이게 어떤 정도입니까?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된 저희 건가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경동대학교에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 강의실 운영 집기는 거기 기본적으로 구입을 있지 하고 않습니까? 부족한 거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지금 잔액에 대해서 차갑 처리하고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상당히 좀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아동학대 관련된 현장 대응 지금 차량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관련 그 출동 사례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1년 연중? 지금 정확하게 그럼 건수는 몇 건은, 건수는 예. 나중에 제가 이제 나중에 자료를 제가 받겠지만 예, 예. 현장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장에 출동하시면 신고 현재 접수는 어떻게 들어오죠? 신고 접수는 112를 통해서 통해서 이제 시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예, 들어오고요. 예. 네. 그럼 저희 현장 그 담당 공무원하고 경찰서 직원하고 해서 같이 그 현장 현장 방문을 출동은 해서 그 처리를 하고. 바로 이제 초동적으로 이제 대처할 때 보통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우리가? 그렇죠. 온라인 24시간 저거 대기는 하고 있으니까. 입선 대기하고 계시고 출동했을 때 그 초동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저희 담당 공무원하고 경찰서 그 직원분하고 같이 가정방문 가서 현장 확인하고 실태하고 해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 지역. 위급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뭐 없는 없는 걸 걸로 당해서 그런 상황은 없었고 대략 어떤 상황입니까? 현장 가 보시면. 아동 학대 주로 그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이제 정서적인 언어 폭력.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역께서 그 찾는 동안 한 1분 30초가 가서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후에 추가 발언 또 부탁드립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생 많으셨고 또 나름대로 더 어렵다고 하는 교육 청소년과 또 오셨는데 예.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께 좀 건의 좀 할 일이 있어갖고 예, 예.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계실 때 장애인 업무 참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과 시간 될 때마다 얘기 나눴던 게 뭐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 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동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육 청소년과에서 과연 장애인 아동과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잘 교류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별도로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예산 이런 걸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별도로 뭐 따로 별도로 예, 없죠. 따로 있는 건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장애인, 죄송합니다. 청소년 관련된, 아동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우리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정책도 개발하고, 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면서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속해 있는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죠. 시설을 만들 때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도 별로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전에 장애인 업무를 담당했던 주민생활지원 과장이셨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개선을 좀 제가 건의를 합니다. 예, 예. 지금 분장 사무를 보더라도 물론 장애인을 뭐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듭드린 말씀이지만은 오늘 예산안에 대한 무슨 질의보다는 그냥 큰 예. 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제가- 강정호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과장님께서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제 교육청소년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동청소년의 부분은 두 과가 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정책에서.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찾아내 주시기 좀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상황으로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꿈이랑의 상황을 저희가 조성할 때도 비장애 청소년 위주가 아니라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접근성, 활동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서 또 시설을 구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에도 좀 더 좀 관심을 갖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2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이라 그랬는데 요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저희 그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현장에 나갈 차를 지금은 저희 그 자가용으로 다니는데 예, 그 현장 대응할 수 있는 공무 차를 차량으로 만든다 이제. 예, 저희 공용차로 직원 만들어서 개인 차량으로 나갔었는데 현재는 뭐 지금 그렇게 다니는 거를 교육청소년과에 공무 차량이 없나요? 예, 저희 과는 한 대도 없어요? 아니요 드립스타트 그 아이들 수송하는 차 한 대 부서 업무 예. 공용 차량이 없냐고. 부서 업무 공유 차량은 여태까지 한 대도 구입 안 하시고 없는 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 현장 대응이라 하면 보통 어떤 현장들인가요? 아동학대가 발생이 됐을 때 예.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예. 아동학대 어떤 뭐 조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출장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제 출장을 나가서 미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나가서 뭐 또 상담하거나 이렇게 또 어떤 그 조치를 혹시 아동학대 지금 발생 사례 통계가 지금
데이터가 있나요? 우리 속초? 아동학대 통계 데이터는 저희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는 없고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릉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군별로 현황을 뽑을 그분들 수 수집을 어떻게 해요? 네? 속초를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수집을. 일단 발생이 되면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여태 이제 지금 처음 초기 대응 현장 아니 그러니까 방문을 과장님 제가 지금 했던 여쭤보는 걸 건 저희가 하니까 아동학대 발생 사례, 발생 유형 이거에 대한 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속초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동부아동보호 상담 거기에다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거 속초 거를. 거기서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던 시스템을 네. 저희가 이제 아동 학대 현장 이제 아동 학대가 확대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전담 기능을 그 공무원이 이제 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네, 이게?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 우리 지역 아동센터 그 종사자 인건비 조정은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거나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나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에서 네. 그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예. 그럼 결국에 국회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중앙정부가. 그렇죠. 예. 안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로 그 뭐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인건비 인상 같은 거는 못 한다 이거죠. 그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뭐에 대해서 어떻게 뭐 더 이런 거는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추가 지원은 그러니까 어쨌든 인건비 기준에 대한 거는 기준에 대한 거는 보건복지에서 하고 추가적인 시비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뭔가를 만들어서 뭐 더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당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은 검토해볼 판단을 해서 네. 지자체에서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권 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남북권 중학교 이전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뭐 시간 지나면 파악이 되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릴 거는 지난 5월 말에 강원도의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고 지난 6월 중순 6월 말에 남북권 중학교 이전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교육환경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요 교육환경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전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제기가 돼서 16년서부터 교육청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가는데 그동안 교육장님이 한 4분 바뀌셨고 교육행정과장님이 한 3분 바뀌시면서 바뀔 때마다 또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차이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연기가 됐고 최종적으로 뭐 부지 문제에 대한 또 문제 때문에 또 연기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권 주민들의 그 주거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현안 문제인데 우리 교육청소년 부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교육청 사업이라 해서 좀 약간 무관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뭐 학교 부지에 대한 도로 개설이라든지 지금 교육장님 말고 전 교육장님이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중학교 이전에 따르는 이제 속초시 재원 부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MOU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좀 교육청을 좀 압박을 해서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이 구입 전기차로 하실 거죠? 네, 전기차로 구입합니다. 네네, 그렇게 환경위생과하고 하셔야지. 같이. 네, 의무비를 좀 저희도 맞추기도 하고 네. 이 부분 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아동학대 전용 차량 저기 전기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묻고 싶었는데 예 일단 답이 됐네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마트 뒤에 보면 청소년 수련의 집 옛날에 위스타트 그 어린이집 쪽이 진지가 꽤 오래됐나 봐요, 과장님 거기. 한
좀 정확하게 연도는 예, 저번에 조금, 예, 이렇게 보니까 그 기능 보강 사업이 좀 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다 어떻게 보면 건물들이 또 오래돼가지고 그 아주 적절한 곳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최소한 비는 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저희가 예. 현장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 군데로 좀 다니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꿈자랑 카드는 그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멈췄나요? 현재 강원도가 올해 전체적으로 5천 원 인상해서 5천 원으로 지금 해서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겠다. 추가적인 부위 뭐 인상에 대한 거는 좀 더 앞으로 가면서 더 검토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도 밥을 굶고 다닌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좀 안 돼. 이게 방학 때가 좀 문제가 또 많이 돼요. 예. 예, 급식을 안 하고 또 요즘은 또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또 많아요. 예. 그럴 때마다 그럴 예. 때도 지금 아동 급식 카드는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 편의점에 앉아서 두 자매가 국민학교 한 4학년? 둘이 앉아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렇게 데워서 먹긴 하던데 그거 참 안쓰럽더라고요. 아이고 뭐 보면 볼 때마다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예. 밥을 먹을 수 있게 그게 걔들이 봉지라면을 못 사더라고요. 네. 컵라면밖에 안 돼요. 봉지라면 안 되게끔 그거는 지금 이렇게 뭐 막아놨습니다. 화상 입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안 되더라고요. 아니, 걔네들이 그게. 어차피 봉지라면을 가지고 가면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예. 봉지라면은 판매 규제가 되어 있는 금지. 거고 컵라면 예. 같은 경우는 일단 컵 받아가지고 즉시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노다지 그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꿈자랑 카드 식당들이 가맹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좀 의지를 갖고 좀 한 1,000원이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력히 해봅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실 때도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교육청소년과도 할 일이 많거든요. 교육청도 관할도 해야 되고 참 교육청이 좀 문제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좀 아마 좀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두루 경험을 좀 살려서 네. 좀 제대로 된 아동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꿈자랑 카드 그다음에 교육청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네, 김명길 의원님.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과장님.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실 때 많은 역할에 상당히 본 의원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장 대응 그리고 마무리까지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소년과 업무를 하실 때 또 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추가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아동학대 전담 팀들이 지금 주 7일 24시간 대기합니까, 우리는? 저희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은 지금 아직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올 신규자들이 지금 모집을 해서 지금 과정을 겪고 있고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그때 이제 신규자 채용 때 저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아마 채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 겸직하고 있는 직원분, 그 다음에 아동 공무직 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 7일 24시간 대기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24시간 대기라는 건 어차피 근무 시간 외에는 네. 전화상 돌려가지고 저걸 해서 받는 걸로. 그러니까 24시간 대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네. 신고가 접수되고 이제 현장 출동하셔서 사례로 또 판단을 하셔야 되고 네네. 학대 행위자하고 이동 분리할지를 이제 현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채용 전에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현장 경험이 많은 우리 공직자가 네네. 같이 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럼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으십니까? 하여튼 뭐 3년 이상 된 직원을 네. 예, 일단은 좀 배치시켜달라는 예, 요구는 인사부서에다 한 상태고요. 그렇다 또 뭐 어떻게 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최대한 하여튼간에 좀 그 인력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 현장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인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 인근 서울의 인근 지자체에서 초동 대응은 잘했는데 정확한 그 판단을 못 해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잃었단 말이에요. 현장은 계속 출동을 하죠. 근데 상황 판단을 못 한 거예요. 얘가 정말로 학대를 받고 있는지 어린이집에서조차 판단하고 신고한 사안인데도 현장을 판단하면 대응 자체를 적절하게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은 그럴 일은 없겠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부서 공무원들께서도 누구보다도 베테랑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담팀이 생기게 되면 네. 경험이 있는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네. 같이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팀이 이제 저희 지역에 좀 구성이 되는 과정에 여러 좀 당부 말씀이 있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안이 전담팀이 나가서 조사하고 구조하고의 그런 불행한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인식과 교육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듯합니다. 예, 예. 네. 뭐 맞을만하다, 맞아도 싸다,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 우리가 또 때려서 키운다, 뭐 이런 게 과거의 어떤 관습인 것 같지만 현재에도 사실은 삶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그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이제 모든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 그 철문 하나 딱 닫으면 어느 집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기미가 있어도 뭔가 같이 지원하기가 이전에 그 마을 공동체의 상황과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폐쇄된 부분들을 좀 열고 뭐 어린이집 내지는 초등 이런 부모 교육도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정책에 대한 홍보 좀 네.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주문이 많으셨던 것만큼 큰 관심으로 공무원들도 그 전문 인력 잘 또 키워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기 작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여기서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 1시 30분.